안녕하세요. 범바라목투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총재까지 나서서 이제 금리로 집값을 못 잡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라는 워딩까지 지금 던지고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집값 더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 금리 정책을 펴나갈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집값 추이, 마영성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이 확산세, 어느 정도 좀 잡힐 기미도 보이는 듯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한국 경제 전체가 쎄한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에 펌프질을 하는 것,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집값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단계적으로 좀 잘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손쉬운 가격대로 떨어져야죠. 이게 너무 폭등하거나 또 폭락해서는 안 되는 어떤 적절한 어떤 2015년까지의 집값 추이로 가게 된다면 한국 부동산 자체의 어떤 이 기저의 체력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워낙에 문제 거품 덩어리로 이 판단이 될 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경제적 이 상황, 앞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 그냥 혼자 그냥 완전히 불꽃놀이 빵빵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총재가 나서서 금리로 집값 잡을 수 없다라는 워딩까지 던지고 있는데,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서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오히려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금리 인상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이 집값 부분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경기 전체가 지금 굉장히 그 기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를 또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금리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좀 센 이 부동산 대책이 나와줘서 앞으로 금리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대외적 변수가 지금 눈앞에 딱 놓여 있고,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놔라, 미국의 입장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고, 요것 때문에 오늘 환율이 적은 1,413원까지 지금 올라섰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돌파하는 어떤 모습은 여전히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부동산 기저 안에 있는 어떤 톱니바퀴의 원리에 의해서 집값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율과 관세, 이 두 가지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관세와 환율 부분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가 좀 지혜롭게, 그리고 뭔가 좀 스피디하게 탄력성 있게 이 협상 절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지금 보십시오. 아파트가 무섭게 오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상에 이 깨져나가는 파이는 그닥 그렇게 무섭게 오르는 것보다 몇몇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신고가 그리고 고점에 물린 집값들이 드러내고 있는 가격 태그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키높이 구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집값 치솟는 성동구, 마포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암이 분명합니다. 오르는 곳은 오르고 내리는 곳은 아주 그냥 추락 가까울 정도로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7 대책 이후에 서울 34주째 상승한다라는 공식적인 또 집값 지표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부동산 전화 계속해서 사람들이 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성동과 마포, 한강 벨트 자체가 집을 사려는 어떤 수요 움직임, 굉장히 좀 부산하게 보이는 듯 그런 어떤 스케치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경색 국면은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움직임이 확실히 자금 면에서 선순환되지 못하는 모습, 결국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거래량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웃기게도 거래량 떨어지는데 거래가는 또 올라간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영성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최고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드문드문 나타나는데,
요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 지표, 집값 지표를 올려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식 지표는 대부분 호가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 태우가 많이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래 현장에서의 아파트 가격 하락 추이가 그렇게 눈에 띄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반영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은 뭐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부동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연체율이 1%, 이것도 13년 만에 넘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 지방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과 경기권, 서울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통해서도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죠. 이런 식으로 지방은행이 부동산에 물려서 연체율이 13년 만에 1%를 넘어선다는 건 그만큼 지금 지방이 부동산 쪽으로 살아날 기미는 거의 뭐 올해 들어서는 안 보일 것으로 보이고, 이거 더 악화되면 악화됐죠. 그리고 수도권, 경기권도 상당히 지금 실거래가 부분에 있어서 하락 파이가 커지는 그런 어떤 집값 추이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성화봉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헐헐 타오르고 있는 것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인데, 강남 3구는 약간 좀 비껴나가 있고, 마용성이 지금 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서둘러 사자, 토제로 딱 묶여버리면 다시 집값 오른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뭐 2달 만에 뭐 5억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집값 추이를 계속해서 좀 지켜 올리려는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지금 한국이 당면한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관세와 환율 문제가 딱 버티고 있고, 이게 기승전 앞으로 아파트 값을 한 방에 때릴 수 있는,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인데, 이거를 애써 지금 베일에 가린 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마이웨이, 그냥 부동산 시장 자체의 흐름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버블 당시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냥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기, 그냥 계속해서 대외 경제, 신인도, 뭐 경제 성장률 혹은 여러 가지 금리 부분 다 개무시하고 그냥 직진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1997년 빵 터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실거래가 현상은 송파구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떨어지는 곳, 가랑우성 7차 35%가량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강동구 역시도 5억 1천만 원, 고덕그라시움 2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거래. 광진구 역시도 마성광, 마용성에서 용산구 빠뜨리고 마성광, 광진구가 뭐 다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우성 7천은 뭐 4억 7천, 27% 정도 하락하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곳 대비 많이 떨어지는 어떤 양상도 보이고 있고, 마포구 역시도 뭐 대표적인 마포자이가 지금 27억에서 18억, 31%는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억 7천, 거의 9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식 지표가 내놓는 이 가격 태고와 지금 현장에서 거래되는 이 가격 하한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듯 하고요. 지금 늘 변동성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 환율. 이 환율 부분은 아파트 실거래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에 놓여 있죠. 환율이 폭등했을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집값은 내리 꽂혔습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다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413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 앞으로 집값의 추이 분수령의 가장 중요한 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환율 뭐 폭등하면 코스피 3,400선 오늘 붕괴되고 마감이 됐습니다. 9거래일 만에 계속해서 올랐던 추이가 떨어지는 약 2% 이상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었는데, 이거 고스란히 앞으로 집값의 선제 지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또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환율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국 경제의 신호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정책 당국이 환율 급등을 억제할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시 환율 상승. 그만큼 환율의 추이를 보고 얘네들이 진입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딱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요 한국경제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산시장의 아파트 값은 지금 엄청나게 셀프 상승세를 구가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한 방에 그냥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한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강남 마용성만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1년새 뭐 2억 폭락했다라는 또 이 뭐랄까 명암이 확실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어떤 자체 내에서의 어떤 기저 효과 때문에 부동산이 뭐 영향을 받기보다는 대외적 영향 아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저 현상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점에 딱 물리면 결국에 가서는 대변동성에 의해서 더 확 내리꽂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뭐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9월 달이 3,100건 선에 이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이 살짝 올랐어요. 3,900선에서 4,100선. 자, 요게 9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이제 눈치 게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워낙에 그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안에서 관행적으로 전망해왔던 그 전망들이 이제 다 먹히지 않는다. 확실히 지금 오늘 한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환율과 관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의 어떤 유동성 부분도 상당한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3주째 상승폭 확대하고 뭐 한강 배틀 들썩거린다니 다 신기루입니다. 이거 결국에 가서는 집값이 뭐 폭등하고 엄청나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은 그냥 일소될 수 있는 위기, 그리고 상당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장주 아파트가 뭐 고가 거래 계속해서 뭐 이어지는 바람에 매매량은 줄었는데 집값은 상승하는 점, 거꾸로 가는 그런 어떤 역류한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지금 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한국 아파트가 일본 버블 당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요. 뭔가 좀 획기적 공급들,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는 획기적 공급이 되죠. 2만 채, 규모도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리풀지구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시행사도 이제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 뭐 서리풀 터널을 물고 있는 그린벨트들이 다 해제가 되고 서초역을 또 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공급들이 서울의 초핵심 지역을 딱 물어서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들일 때, 그리고 가격도 거의 뭐 이익 공용으로 지분 적립으로 나오면 한 3억 1천만 원 정도, 3억 2천만 원 정도, 그죠? 충분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호를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굳이 엄청난 이 규제를 동원해서 집값을 뭐 때려잡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공급을 통해서 뭔가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신호를 준다면 더욱더 집값 자체가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순위 줍줍, 요번에 송파 위례 리슈빌 8억 9천에 나왔죠. 40평대인데 하여간 104동 604호입니다. 6층에 걸쳐있는 그런 층수고 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 없습니다. 굉장히 뭐 이 시세 부분도 매물이 22억, 21억 하죠. 근데 지금 나온 게 8억 정도이기 때문에 11억, 12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는 곳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나와준다면 충분히 뭐 무주택자라면 어느 정도 서울에 사신다면 기회를 잡을 또 공산이 크고요. 전월세가 지금 9억 9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그러니까 세입자가 물려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에 한 10억 정도의 이 전세가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잔금 부분은 충분히 또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모로 좀 이렇게 좀 좋은 곳들은 확실하게 좀 찍어서 좀 기다리셨다가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흑석자이 5구제곱 중심으로 해서 무순위 줍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5구제곱이라 하면 일단은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6억대니까
충분히 뭐 접근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 또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런 또 동호수라면 계약금 20% 정도만 내면 되니까 6, 22, 그죠? 1억 2천에서 1억 5천,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지금 뭐 20평대가 17억대니까 접근할 가능성 높고요. 물론 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 맹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세입자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호수가 나온다면 충분히 2, 3억 정도로 17억 아파트 혹은 22억 하는 아파트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월세가 12억이죠. 근데 이렇게 6억 정도 되면 흑석자에는 아마 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들어가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를 통해서 뭔가 이 틈새를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의 A7 블럭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어요. 3억대가 나왔네요. 5제곱, 5제곱은 4억 초반대. 굉장히 좋죠. 공공분양주택 A7 블럭. 여기도 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이번에 특별 공급 113세대, 일반 공급 34세대 뽑게 됩니다. 아무튼 이모저모 여러모로 지금 한국 경제 그리고 관세, 환율, 금리 부분 디테일하게 잘 따지시면서 또 동시에 틈새도 좀 노리실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신다면 리스크는 대부분 좀 피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집값이 혼조세라 보이지만 역시 하향 안정화, 떨어질 곳은 확실하게 떨어진다. 근데 올라가는 곳들이 전체적인 어떤 파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조세로 보이는데 좀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랑 복도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